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의 통합 모형 이야기가 나왔어요. 통합 모형의 영역 중에서 일정 기간 동안 실시가 됐대요. 실시된 청소년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그것이 의도한 대로 잘 수행이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래요. 자, 보세요. 어떤 것을 의도한 대로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 판단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이것은 평가예요. 평가. 그래서 답은 벌써 5번이 나왔고요. 그러면 프로그램 기획 과정은 어떤 거고 프로그램 설계 과정은 어떤 건지 잠깐 봐야 되겠죠. 프로그램 기획이라는 것은 어떤 아이디어를 냈다라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있어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것을 어떻게 진행을 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설계는 이 프로그램 기획을 낸 거에 대해서 어떤 것을 그림을 그려 나가는 거죠. 이렇게 집을 짓듯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 나가는 거예요. 좀 그림을 그린다는 게 좀 그렇죠. 집을 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집을 지려고 청사진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케팅이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내가 홍보를 하는 거죠. 이런 것을 내가 이런 집을 만들었으니까 오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집을 다 지어 나가는 과정이죠. 설계라는 것은 청사진을 그려놓은 거니까 다시 지어 나가는 과정이죠. 다 증거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6번 여기에서 물어본 답은 5번 프로그램 평가였었습니다. 2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7번이요. 계획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자, 여기서 기획의 개념을 물어보는 것은 기획이다, 계획이다. 우리가 기획하면은 우리가 봤을 때 기획과 계획은 같을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약간의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기 위해서 여기서 본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1번. 어떤 대상에 대해 그 대상의 변화를 가져올 목적을 확인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데 가장 적합한 행동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랬어요. 즉 말하자면 기획이라는 것은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요. 기획은 경쟁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합리적인 여러 정책 방안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이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기획은 계획을 바탕으로 한 목표와 수단을 자, 여기에서 함정이에요. 이거를 바꾸셔야 돼요. 즉 말하자면 이게 이렇게 가고 이게 이렇게 와야 돼요. 그래서 4번 단번이고 즉 말하자면 계획은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계획은 계획을 바탕으로 한 목표와 수단을 구체화시키는 형태다라는 거죠. 즉 말하자면 기획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요. 그럼 계획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계획은 목적을 어떻게 수행을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말하고 절차를 말하는 과정을 계획이라고 그래요. 계획은 그 앞서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4번에 나오죠. 기획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5번. 계획은 정책 결정과 비슷한 개념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념에 대해서 기획의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획과 계획이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게 나왔었습니다. 2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8번이요. 청소년 프로그램의 기획의 특징으로 모두 고른 것은 했어요. 기획을 세울 때는 약간 아이디어적이라는 이야기를 미리 했어요. 창의적이라는 소리가 들어가겠죠. 자, 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미래지향적이겠다라는 거죠. 미래가 어떻게 미래를 앞으로 보면서 아이디어를 내고 창의적으로 한다라는 건 뭐예요? 미래를 본다라는 거잖아요. 미래를 본다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다. 그다음에 의사결정의 과정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목표지향적이다. 앞으로 목표를 향해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전초전이니까요. 그다음에 행동지향적인 활동이다 했어요. 그래서 답은 벌써 5번에 나왔고요. 그러면 다른 뭐가 있는지도 봐야 되겠죠. 이것은 수단과 목표의 연계성이다라고 봐요. 즉 말하자면 수단과 목적을 해서 같은 연계성을 가지고 한다. 그래서 연계성도 나오고요. 자, 이 밖에 더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연속적인 과정이다. 즉 계획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는 연속적 과정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이렇게 4가지, 5, 6가지가 있다라는 것도 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8번의 답은 그래서 5번이었습니다. 자, 2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9번이요.
요구의 분석 중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했어요. 자, 요구 분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 볼게요. 해당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이유로 한번 끊어보시고요. 성공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위해서는 이를 실행해 나가는 지침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요? 존재하는 이유래요. 그 다음에 그것을 성공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해서 이를 시행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과정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과정이라는 이야기가 나면 어떤 될까요? 그래서 내용 분석이다라고 일단 답은 먼저 아니요. 다시요. 내용 분석. 내용은 내용을 본다라는 거죠. 실행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어떻게 해요? 성공적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목적 분석이죠. 어떤 목적에 대해서 나갈 거다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목적 분석이에요. 그러면 1번의 조직 요구 분석은 뭐냐? 이것은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거예요.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를 분석하는 거예요. 어떤 조직에는 A라는 것을 달성하고 싶고 B라는 조직이 있으면 B는 B대로 나름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 분석이고요. 목적 분석은 말 그대로 존재하는 이유로 성공적이고 지침이 필요하다. 어떻게 목적을 가지고 갈 거냐를 본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용 분석은 말 그대로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필요한 부분이 A라는 학생한테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B라는 학생한테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본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즉 본다는 거죠. 표시가 아니라 어떤 내용을 물어본다라는 거죠.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습자 분석. 네 번째 학습자 분석은 뭐냐면 그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특성 파악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그래야만이 어떻게 해요? 요구를 분석할 때 학습자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그것대로 이끌어 나가줄 거 아니에요. 특성 A라는 특성이 있는지 B라는 특성이 있는지를 서로 알아야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결핍, 5번째 결핍 욕구라는 건 뭐예요? 학습자 자신이 인식을 해서 이걸 해주세요 하고 말하는 욕구예요. 즉 말하자면 학습자가 먼저 자기의 어떤 상태를 먼저 감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나 이것 좀 채워주세요 그러고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것을 결핍 요구래.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뭐예요? 학습자가 먼저 인식을 한 것이다라는 것가 먼저 전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식한 것을 돌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29번에 그래서 답은 지문에서 요구한 답은 목적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30번이요. 활동 목표는 활동이에요. 활동 목표는 프로그램 속에서 청소년들이 활동 경험, 체험이라는 거죠.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을 통해 변화되는 행동 영역에 근거하여 진술된다 그랬어요. 즉 말하자면 활동에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진술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야? 활동 경험에 의해서 변화된 것에 대해서 해준다라는 거예요. 진술을 된다. 활동 목표 영역을 모두 고른 곳은 했어요. 즉 말하자면 가서 이야기를 해줄 때 어떤 거에 대해서 근거를 두고 해주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인지적, 즉 인지적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봤을 때 지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것을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인지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정의적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가 이렇게 딱 적어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수용이라든지 어떤 것을 받아들였던 그 수용이라든지 아니면 반응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가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본다라는 거죠. 활동 경험을 통해서 변화가 된 영역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영역이라는 건 뭐예요? 인지적인 행동 영역이냐 정의적인 행동 영역이냐 이걸 본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신체 운동적. 자, 신체 운동적이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몸이 해서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뭐 기초 운동이라든지 어떤 운동량이라든지 라는 것을 보겠죠. 그다음에 구체적이다라는 것은 구체적이라. 여기서 말하는 활동 영역에 의해서 진술되는 거 구체적이란 말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뭐예요? 기억, 니은, 디귿인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활동 경험을 통해서 행동 영역에서 어떻게 변화가 됐다라는 것을 진술할 때 인지적이다. 이 사람은 이만큼을 알았습니다. 이만큼을 이해했습니다라고 인지적인 거와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 정도를 수용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의 반응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신체적인 데서는 이 사람이 요만큼의 운동량이 있었다면 이만큼이 더 늘었습니다라고 해서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해요? 진술을 한다라는 거예요.